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 없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정말 이 초이스밖에 없어서 이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한테서 효과를 보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뿌듯한 거거든요. 생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사실 매력인 것 같아요. 솔직히 약국 개업해서 국장님 소리 듣는 친구들 보면서 아 나도 그냥 약국 차릴 걸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약사 원소영입니다. 여러분, 약사하면 보통 동네 약국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약을 조제해 주시는 모습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약대를 졸업하고 가운 대신 멋진 정장을 입고 약국이 아닌 기업으로 출근하는 약사님들이 계십니다. 조제만 하지 않는 약사들의 진짜 세상 이야기, 원소영의 약속된 만남.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게스트로 국내 대표 제약사인 보령에서 임상본부 상무를 맡고 계신 백은하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보령에서 임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연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약회사 진로에 대한 컨텐츠를 고민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십니다. 백은하 상무님은 저의 대학원 선배이시기도 하고 지금 제약업계 커리어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이라 부탁드리기 쉽지 않았는데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대학원에서 약물 치료학 전공을 하셨는데요. 약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초기에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것들을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여자 직업으로서 약대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약대를 사실 지원을 했거든요. 약대를 와서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약물학 수업을 듣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신약 개발에 내가 한번 몸담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약효를 볼 수 있는 거, 효과를 좀 내가 볼 수 있는 게 무슨 과목이었을까 했을 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약효를 검증할 수 있는 약물학이 내가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은 처음부터 약대를 간 게 제가 신약 개발을 좀 사실 하고 싶었어요. 선배님, 네네.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서울대 약대 학생이 그 촬영을 하는 걸 봤는데요. 네. 그 인터뷰어가 왜 서울대 약대를 선택하셨어요? 서울대 약대 정도면은 다른 의대를 지원하실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정확하게 선배님하고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소와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약대에 오게 되었다고 네. 그렇게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해줘서, 근데 제가 또 선배님께 여쭤보니까 똑같은 대답을 네. 해주셔서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약대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그 루틴으로 이제 앞으로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약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신약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앞서서 약대를 또 선택했던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대 동기들 대부분이 약국으로 갈 때 30년 전에 제약회사 입사를 선택하셨어요. 심지어 대한민국 제약의 역사인 보령에서 커리어를 쌓으셨는데 처음에 약국이 아닌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약국에서는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약국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임상 약사로서의 메리트도 굉장히 높거든요.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내가 진짜 잘 복약 지도를 하고 또 앞으로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지역 약사로서의 또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긴 했는데, 도대체 내가 개발했던 약이 이렇게 임상까지 거쳐서 또 환자들한테 가는 그 경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당시가 제가 1990년대 초에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그때 국내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좀 붐이 불었고, 신약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니즈가 있는 상황이어서 신약 개발을 해보려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딜까? 제약사나 아니면 연구소 쪽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연구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0년 전이면 사실 약사들의 제약회사 진출이 희소했을 때잖아요.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너 왜 고생길로 가냐, 뭐 그런 반응이 있었나요? 면허가 주는 안정감? 왜 그거를 포기하고
사실은 연구소에서 연구원은 꼭 면허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아한 눈빛은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저는 좀 사실 포부가 있었거든요. 만약 공부도 계속 할 수 있으면은 박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후배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새로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했었을 때 그게 진짜 블록버스터가 돼가지고 역사상의 하나의 획을 긋겠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었고요. 조금은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약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SK 연구소, 보령 같은 대형 제약사를 경험하셨잖아요. 구독자들은 잘 모르는 제약회사 약사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슬쩍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연구소랑은 좀 다르고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이제 임상본부라는 것을 책임지다 보니까 모두 시작이 회의이고 끝날 때까지 회의만 하는 연속이지만, 일반적으로 제약사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딱 들어오면 컴퓨터부터 키시죠. 어디나 이제 컴퓨터이긴 하지만 컴퓨터 딱 키고 나서 이제 메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있어야 되는 피드백이라든지 그날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라든지 관련 파트너들과 이제 미팅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 미팅에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약사랑 안에는 다양한 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업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부서만 해도 임상을 오퍼레이션 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는 팀이 있을 수 있고, 임상을 위해서 프로토콜을 작성을 하거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마코비질런스로 해서 약물 감시를 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고유의 그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업무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다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죠. 점심시간. 네, 점심시간을 다들 기다립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죠? 점심을 먹고 나서는 다시 또 본인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이라는 업 자체가 규제 안에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기관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약처라든지 심평원, 공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제 그런 미팅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다 보니까 저기 임상을 하는 연구자분들, 선생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미팅, 임상 진행 사항을 체크하는 거, 가서 모니터링하는 거, 그런 업무들로 이제 외근이 좀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외근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외근 갔다 오면 보고서 써야 되거든요. 그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그날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여러 네네. 팀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네네. 또 제약 회사 내에서 다른 업무 이제 직군들과 다른 네. 부서들과 또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약을 개발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IND를 하고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 사실은 다 성공한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사실 항암제 임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환자분들이 정말 이 초이스밖에 없어서 이 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아직은 우리가 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들한테서 효과를 보거든요. 효과를 보면은 저희가 아직 시판되지는 않았으나 환자분들한테 치료적 사용 목적으로 약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뿌듯한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마지막 선택이었던 그런 부분에 임상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생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사실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희귀병이나 유전병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서 환자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이 신약 개발의 그 초점인 단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국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나지만 제약회사에서는 수만 명의 환자에게 들어갈 신약이나 치료제를 다루시잖아요. 내가 제약회사에 오길 진짜 잘했다라고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약사라는 부분들이 약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봉사나 이러한 환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혜택,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의 발전만을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의 하나가 또 제약사의 또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제약회사 진로를 희망하는 중앙대 약대 학생이 주신 질문인데요. 제약회사 근무를 하려면 학생 때 어떤 역량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에서 지원자를 최종 합격으로 이끄는 차별화된 역량이나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대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회사에 왔었을 때는 이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더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기본적으로 요즘 약대생들이 영어도 되게 잘하고요. IT도 굉장히 능숙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거든요.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사의 면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면허가 프리패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뭔가의 5년 후에 10년 후에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러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제약사라든지 다른 곳에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먼저 일단 딥하게 좀 파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준비를 좀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RA 업무를 하고 싶다, 임상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업무가 어떤 건지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딥하게 이제 좀 알고 가시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했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 거고 내 꿈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열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걸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면접 때 꼭 모든 지원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있죠. 네. 일단 5년 후에는 본인은 어떤 포지션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원하던 삶이야? 이게 이제 본인의 꿈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부분이야 라는 거 물어보고요. 가장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뭐 해? 라는 물음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약대생들은 이 해결 방안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이제 약간의 그런 취미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너무 좋은 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 나름대로의 취도 이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시작인 거지 끝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마지막 종착점이 온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완벽을 계획하고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하면은 완벽해지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시작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시작 못해요. 일단은 저지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완벽하게 할 거야. 신입들은 사실은 제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안 뽑죠. 신입을 안 뽑죠. 그렇죠? 시작할 때 너무 내가 완벽을 기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이제 완벽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끝에 말씀으로 좀 많이 남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저질러 봐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또 조언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매운맛 질문 들어갑니다. 솔직히 약국 개업해서 국장님 소리 듣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그냥 약국 차릴 걸 하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봉이나 월라벨 면에서 승자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승자도 패자도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약국이라는 것, 또 임상약사라는 거를 경험을 안 해봤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또 이쪽 길로 갔었을 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바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때가 의약분업 되기 전 때 이제 졸업을 했던 때라서 이렇게 약국을 개국한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재정적인 거나 위치상에서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약간 그런 면도 연구소 다니면서 내가 지금 약국을 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회사와 또 약국에서의 좀 약간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약국에서는 그날의 환자들과의 대면에서 그날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자가 와야 연속성이 되는 반면에 회사는 이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바로 풀려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약국을 했었으면 여기서 그때 힘들고 말 텐데 계속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맨날 보던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덜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약국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느냐 어느 정도에 올라가느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나 여러 가지 같은 거는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대신 제약사나 회사가 좋은 거는 연차 휴가, 하계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휴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30년 동안 한 분야에서 버티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한 직무에서 오랜 기간 근속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방금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선배님이 그 해결할 수 있는 좀 치트키, 선배님만이 가질 수 있었던,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죠, 진짜.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맛있는 거 찾아서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스트레스를 좀 맘 놓고 이야기하거나 풀 수 있는 절친들, 이제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저의 인생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도 멘토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한테도 지금 멘토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멘토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0년 동안 사실 버텼다라기보다는 30년 동안 다행히 잘 어떻게 이 사회가 저를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연구로 시작을 했다, 비임상 연구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지금 임상을 하잖아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다른 분야인데 그런 게 이제 사회에서의 변화라든지 현상에 제가 좀 더 빠르게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해야지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도전도 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계속 뭔가 새로운 거를 도전했던 것들이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이 업계에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30년 동안 근무하시는 동안에 일을 그만두시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 잠깐 쉬었었어요. 잠깐 이제 쉬었던 게 연구소에 있다가 다시 보령으로 가기 전에 아이 교육 때문에 쉬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쉼이 굉장히 저한테 그 다음에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쉼 없이 오는 것보단 저는 어느 정도의 또 쉼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 굉장히 저의 그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놓쳤던 부분들을 좀 더 쌓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으로 인해서 잠깐의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력은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선배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저의 코너의 하이라이트, 처방전 없는 약상자입니다. 오늘 약 이야기 말고 30년 차 직장인 선배이자 인생 선배로서 지금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인생 영양제 같은 한마디를 건네주신다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완벽해지고 시작하지 마시고 시작하면서 완벽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이제 면접을 보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이 일을 업무를 하려면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단 준비하는 건 좋지만 내가 완벽하게 될 뜻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완벽해지기 전에 시작하시고요. 시작하시면 진짜 그 업무에 있어서 내가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약업계 임원으로 커리어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선배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더 이루시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커리어를 다 잃었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직도 좀 배워가고 또 성취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 저는 지금 이제 보령에서 임상을 하고 있지만 또 파마코비질런스 약물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령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회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에 있어서의 약물 감시를 저희가 이제 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세팅을 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이런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발판을 좀 마련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앞으로 회사에서 있으면서 좀 발전하고 역량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꿈입니다. 오늘 원소영의 약속된 만남 첫 회, 보령에서 30년간 제약업계를 빛내주신 백은하 상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약국 너머의 넓은 세상에서 커리어를 쌓아오신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이 사람이 진짜 약사라고 하고 놀랄만한 색다른 약사님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약속해 주실 거죠?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
네.